할게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삼각함수 정의는 내 생각에 30분 정도면 충분히 끝나니까 큼직큼직한 것만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를 배우면 첫 번째는 호도법과 60분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60분법을 지금까지 써왔어요. 근데 저게 60분법이 뭐냐면 원래 예전에는 도라는 것보다는 시간을 이용해서 나타냈어요. 60을 나눠서.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옛날엔 각도를 읽을 때 몇 분, 몇 초 이렇게 읽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사라지고 몇 도 이렇게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0분법은 도를 이용해서 나타냈다. 그래서 30도, 45도, 60도 등등등 이렇게 도를 이용한 걸 60분법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360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저걸 언제 다 몇 자릿수로 다 나타내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60분법은 너무 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숫자가 너무 커졌을 때 힘드니까 얘를 바로 호도법을 이용해서 나타내는데, 이 호도법 기준이 바로 뭐냐? 180도를 파이를 잡자라는 거지. 그래서 파이분의 180도 또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서 우리가 나타내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60도를 만약에 호도법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곱하기, 어떻게 보면 얘들아 우리 시를 분으로 바꾸고 분을 초로 바꿀 때 어떻게 보면 단위도 생략하듯이 이 도를 생략하고 싶으니까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도가 사라지고 약분돼서 3분의 파이. 그래서 이제부터는 3분의 파이가 60도구나 라고 나타낸 거지. 그럼 반대로 선생님 4분의 5 파이, 4분의 파이라고 해볼게 단순하게. 얘는 그럼 60분법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라고 하면 파이를 없애야 되니까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서 파이 없애고 45도 이렇게 나타낸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분법과 호도법은 왔다 갔다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오늘 이후에는 아마 60분법을 쓰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호도법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삼각함수가 어디서 나왔죠? 단위원에서 나왔죠. 단위원. 사실은 더 막 장대하게 설명하면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의 x좌표의 움직임이 누구? 바로 코사인이고, y좌표의 움직임이 사인 그래프다라고 설명해 주면 좋은데, 그건 조금 너무 복잡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위원이라고 하죠. 단위원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원이라고 하는데, 이 원 위에 점 P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위를 움직이는 이 P점의 X좌표와 Y좌표, 즉 X, Y를 누구를 이용해서? 바로 시초선.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시초선이라고 한다 이거야. 근데 얘들아, 뭔가 시초선 하면 뭔가 처음을 뜻하는 것 같잖아. 맞아요. 그래서 시초선이 일단 기본적으로 0도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삼각함수는 반시계 방향을 뭐라고 한다? 양의 각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을 음의 각도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요렇게 움직이면 양의 각도, 요렇게 움직이면 음의 각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 뭔가 저 시초선부터 계속 뭔가 각도가 바뀔 때마다 각도가 바뀌는데 그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동경이라고 나타낸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초선으로부터 P만큼 움직였을 때 요 선을 바로 동경, 뭐 예를 들면 OX다라고 표현한다 이거지. 그럼 이 동경을 결국엔 요 사이각, 요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타라고 하고, 이 세타가 바로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양의 각도, 시계 방향으로 하면 음의 각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시초선 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그 다음 다시 90도 가니까 45도. 그럼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는 값이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는 바로 삼각함수는 무슨 함수다? 주기함수다라고 말하는 거야. 왜? 각도는 달라지겠지만 결국 동경은 일치할 때가 있지 않겠냐. 예를 들어서 30도 동경이 있으면 한 바퀴 돌고 나서 30도 올라간 390도도 우린 뭐다? 같은 동경이고, 또 360도 더 간 720도에다 30도를 더 간 750도도 같은 동경이니까 이 그림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배울 삼각함수 그래프가 바로
이 x, y, 요 x좌표와 요 y좌표를 계속 점을 찍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무슨 함수다? 탄젠트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선생님 이거 보면서 그냥 할게. 이 순서대로. 이제 동경의 위치 관계를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유치하게 외우는 방법까지 알려줬죠. 동경의 위치 관계다라는 거야. 그치, 와이파이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일단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첫 번째, 두 동경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알파는 한 방에 삑 하고 올라갔어요. 요만큼. 근데 베타 동경은 한 바퀴 돌고 나서 올라갔는데 똑같은 데 올라간 거야.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서 삑 하고 올라가서 파란색은 베타 동경이다 라는 거야. 근데 쓰고 보니까 재미난 게 뭐냐, 결국에는 요 부분이 요 부분과 똑같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결국 한 바퀴가 나올 텐데 그거는 베타가 한 바퀴만 돌았으니까고, 베타가 수십 바퀴 돌다가 올라갔으면 수십 바퀴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린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우리가 결국 360도 곱하기 n 할 때 요 n이 결국엔 정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바퀴수라고 합니다. 얘가 360도를 몇 바퀴 돌았어 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우리는 2파이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2n파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난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자,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일직선상에 있대요. 일치는 안 된대. 일치는 안 되고, 여기 써줄게. 얘는 일치인데 얘는 일치는 아니래. 하지만 일직선상에 있대. 무슨 뜻이냐? 베타가 만약 알파가 이렇게 올라갔어. 찍 하고. 근데 베타가 이렇게 가는 거야. 얘랑 딱 정확하게 요렇게. 요 파란색이 베타 동경인 거야. 그럼 선생님, 결국에는 요만큼이 베타고, 그럼 요거랑 요거는 무슨 각도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요 각 뭐겠어? 막꼭지각 아니에요? 막꼭지각? 그럼 결국엔 얘도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뭐가 나오겠어? 베타에서 알파만큼 뺐어. 그럼 이거 딱 180도 나오죠? 그러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2n파이에다가 파이가 나오겠군요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왜 순서를 이렇게 적는지 봐야 돼. 일치, 그 다음에 일치는 아니지만 일직선상에 있다. 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이제 뭔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X축 대칭이에요. 자, 가볼게. 자, 다음엔 이거 설명 안 할 거야. 알파, 베타가요, 요렇게 나왔어요. X축 대칭이니까 요렇게 정확하게. 요게 베타예요. 근데 요 각도랑 요 각도는 어떻게 써요? 같겠죠? 그럼 결국 베타에다가 알파 더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한 바퀴가 나오겠네. 그래서 바로 베타에다 알파를 더했으니까 얘는 베타 플러스 알파가 2n파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X축 대칭입니다. 자, 네 번째. 이번엔 Y축 대칭 가볼게요. Y축 대칭 가면 알파가 이렇게 갔어요. 근데 베타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갔대요. 요렇게가 베타예요. 그러면 요 알파가 요 알파랑 똑같으니까 결국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반바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베타 플러스 알파는 2n파이 더하기 파이다 라는 거지. 그리고 얘를 Y축 대칭이라고 해요. 자, 다섯 번째. 이번에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볼게요. 그럼 Y는 X를 먼저 그리고, Y는 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 놓고 알파가 요만큼 올라갔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접었다 피니까 베타가 어떻게 올라갔냐? 요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요 알파가 요 알파랑 요 각도랑 똑같을 거니까 베타에다 알파를 더하면 정확하게 9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베타 더하기 알파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Y는 X 대칭이라고 해요. 자, 마지막. 요거는 학원책에 없는 경우도 있고 다른 문제집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알아둬야겠죠. 요거는 바로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요거는 아마 대부분 부록으로 있어요. 요거는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안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그럼 알파가 이렇게 왔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베타가 이렇게 해서 와요. 그러면 요 각도가 여기 각도랑 똑같으니까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면 반의 반바퀴까지 더 가는 거니까 2분의 3파이만큼 더 가겠죠. 따라서 얘도 베타 플러스 알파는 2n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 6개를 이렇게랑 4개로 나눴냐면 지금 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모들의 공통점 차이점이 하나 있죠. 동그라미와 세모의 차이점 뭐냐면 대칭이란 단어가 있다 없다예요. 그래서 일단 대칭이란 말이 들어가면 둘이 동경을 더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대칭이란 말이 없으면 두 동경은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얘가 가끔 가다 다른 말로 나와요. 뭐로요? 원점 대칭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또 대칭이 있다고 해서 얘를 가끔 더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만 유일하게 대칭임에도 불구하고 더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일치는 아니지만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문장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 그게 너무 유명한 문장이니까 원점 대칭이라고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점 대칭이 결국 이 말과 같다라는 걸 생각해야지 대칭 더해야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또 공통점, 요 6개의 공통점은 일단 2n파이는 다 들어간다. 그럼 이제 어디에 안 쓰고 어디에 파이를 쓰고 어디에 2분의 파이를 쓰고 어디에 2분의 3파이를 쓰냐라고 하면 쉽게 이런 방법 알려드렸죠? y 파이. 그래서 y축 대칭은 파이가 붙어요. y 파이. 이해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 그러면 제가 y는 x면 y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y 파이를 2명이 쓰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반으로 줄겠죠. 그래서 2분의 파이. 하하. 자, 그냥 자, 요거죠. 근데 요거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오히려 빼자는 거야. 인원수가 줄었어요. 그럼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2분의 3파이. 요거는 그냥 부록으로 외우세요. 얘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건 억지고요. 솔직히 말하면 y 파이. 그 다음에 y는 x면 2명이니까 2분의 파이로 준다. 아셨죠? 그리고 사실은 얘도 있잖아. 원점 대칭 안에 y축 대칭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y축 대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도 파이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안 붙여요. 안 붙고 안 붙어요. 그러니까 y파이랑 y는 x랑 원점 대칭 3개만 외우시면 돼요. y파이, y는 x 2명이니까 2분의 파이. 그리고 원점 대칭 안에는 y축 대칭이 있으니까 파이. 그리고 나머지는 안 붙는다. 그리고 얘만 부록으로 외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제가 유형 4번을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요거 끝나면 이제 바로 이어서 이제 부채꼴 나오겠죠. 부채꼴. 자, 옛날에는 부채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요? 초딩, 중딩 때는 결국에는 이 부채꼴도 또 다른 하나의 원의 일부분일 거야 라고 해서 원래는 원을 그려서 풀었어요. 좀 찐따 같네. OJ를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왜냐면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리잖아요. 반영됩니다. 자, 누구 생각하면서 그려볼까? 누구 생각하면서 뭔 그려볼까? OJ? 자, 이렇게 생각. 자,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풀었냐면 요 결국 부채꼴의 넓이는 전체 원의 일부분일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와서는 저 부채꼴의 넓이를 호도법을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결국 뭐 나온다?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나온다. 그리고 이거 조심하자. 호도법이다라는 거. 헬멧 같다, 헬멧.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를 다시 분해해보면 2분의 1 R 세타라고 쓰는데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사실은 옛날에는 원의 둘레의 일부분이야 라고 했는데 2학년 때는 결국 이 R세타가 바로 호의 길이이기 때문에 넓이 공식이 2분의 1 RL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제가 언제는 2분의 1 RL 공식을 쓰고 언제는 2분의 R제곱 세타를 씁니까? 라고 하면 얘와 얘의 큰 차이점은 뭡니까? 여기 R 있고 R 있어요? 그건 차이점이 아니에요. 근데 여긴 세타가 있고 여긴 L이 있으니까 결국엔 세타의 유무에 따라서 공식을 선택해서 쓰면 된다. 세타를 알려줬다. 그럼 이거 쓰고 안 알려줬으면 아마 호의 길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된다. 왜?
그래요. 참아보세요. 아니, 지금 여기서 키면 죽어요. 쪄 죽어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R세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5번에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얘들아 유형 7번 한번 봐볼까? 유형 7번? 근데 유형 7번 보시면 갑자기 원이 나오고 뭐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A, B점 만나는 교점 PQ 나왔을 때 저 PQ의 동경,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요건 아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넘어갈게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사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빗변분의 높이를 뜻하고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을 뜻하고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를 뜻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유일하게 코사인분의 사인이 누구랑 같다? 탄젠트랑 같다. 요것도 사실은 성질을 알고 있잖아. 근데 사실은 얘들아 왜 삼각함수야? 단원명이? 삼각형 갖다가 다 나타내서요. 다녀오세요. 삼각형 갖다 다 표현할 수 있어서 우린 얘를 삼각함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타낸 겁니까? 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원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이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이렇게 축이 있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요렇게 생긴 y는 k라는 선을 줬더라 라는 거야. 그랬을 때 만나는 요 점을 만약에 뭐 p점, 여기 만나는 점을 q점이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저 p점과 q점은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 두 개와 똑같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동경 알파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동경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는 결국 파이 마이너스 베타더라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결국엔 동경 OP와 OQ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건 아까 P점의 X좌표와 Y좌표가 결국 요걸 수선의 발 내렸을 때 X좌표와 Y좌표고 얘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 동경 P점 하나만으로 바로 알파를 이용해서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인 알파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R분의 Y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 탄젠트 알파는 X분의 Y더라 라는 거야. 근데 쓰고 보니까 X, Y, R은 사실은 다 양수였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다 무슨 값이다? 양수였다라는 것도 이렇게 찾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애들이 뭘 제일 많이 질문하냐면 선생님 그럼 저는 동경 베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어떻게 찾을까요? 라고 하면 이렇게 긋는다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은 동경 구할 때 여기 동경과 X축으로 둘러싸인 각도를 이용해서 알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를 구했는데 여기는 이 바깥 부분이 베타라는 거야. 근데 저는 이 바깥 부분 베타 갖다가 어떻게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와 탄젠트 사인 베타와 코사인 베타와 탄젠트 베타를 어떻게 찾냐라는 거야. 왜? 베타는 X축과 둘러싸인 동경이 아니라 바깥 동경인데 얘 갖다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야. 근데 맞긴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원래 동경 베타를 이용해서 찾으려 그러면 정확한 풀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베타,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베타 갖다 원래 찾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너무 더러워지는 거지. 근데 그럼 이렇게 더러워진 거는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첫 번째는 각변환을 이용해서 찾아보자 이거야.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너가 이쪽으로 대칭시켜서 찾은 동경이나 이쪽에서 찾은 동경이나 사실 대칭 이동한 거니까 파이 마이너스 베타나 그냥 베타나 사실 똑같은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고 파이 마이너스 베타, 파이 마이너스 베타 똑같으니까 얘네 둘은 같아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얘들아 이 삼각형 또한 Y축 대칭이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어? 닮음일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2사분면에 있는 삼각형을 1사분면에 있는 삼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구한 다음에 결국엔 베타는 90도를 넘어갔으니까 X좌표는 음수일 거고 Y좌표는 양수일 거고 반지름은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혹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할 때 X를 이용한 값에는 음수를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닮음을 이용하자는 거지. 근데 결국엔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사인도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도 X분의 Y가 나오지만 X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X를 사용한 코사인과 탄젠트에는 마이너스가 붙었던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 논리대로 요 동경을 이번엔 원점 대칭시켜서 이쪽으로 갖고 가고 이 동경을 X축 대칭해서 1로 갖고 가면 이 모든 삼각형은 다 닮음이지 않냐라는 거야. 그러면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모두 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절대값은 같겠지만 2, 4분면이니까 X 값이 음수니까 코사인, 탄젠트가 음수고 3, 4분면에 있는 삼각형은 X도 음수, Y도 음수니까 X, Y 다 가진 놈은 양수지만 하나씩 갖고 있는 건 음수고 마지막 4, 4분면에 있을 땐 X 값은 양수지만 Y 값이 음수니까 사인하고 탄젠트는 음수겠네요. 써놓고 보니까 결국엔 올사탕코 아니냐. 여기는 모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고 여기는 사인만 유일하게 양수고 여기는 탄젠트만 유일하게 양수고 여기는 코사인만 유일하게 양수지 않냐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삼각형 길이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음수 빼고 다 구한 다음에 동경의 각도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부호를 결정하자라고 찾게 된 거야.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2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든 사인 2파이 플러스 알파를 구하든 여러분들은 똑같이 사인 알파를 구했던 거다. 왜? 알파만큼 빠지든 알파만큼 더하든 삼각형 모양은 똑같을 거니까. 왜? 2파이까지 간 다음에 알파 올라가나 2파이까지 온 다음에 알파만큼 내려가나 같은 삼각형이거든, 닮음으로. 그러니까 이 뒤에 빼기 알파든 플러스 알파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2파이면 사인으로 가고 알파를 그대로 써라. 근데 조심하자. 결국엔 알파만큼 더 가면 1, 4분면이고 알파만큼 뒤로 가면 4, 4분면이니까 4, 4분면에는 사인이 마이너스고 1, 4분면은 플러스겠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값은 부호 차이밖에 안 나더라 라고 나온 게 바로 여기 몇 번이야? 유형 7번의 그 원을 이용한 삼각함수 설명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바깥 부분이 베타여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 바깥 부분이 베타여도 여기를 베타라고 생각하고 삼각함수를 찾아도 되고, 선생님 만약 동경이 이만큼이 감마예요. 그럼 저는 근데 요게 요렇게 내리면 요 삼각형은 요거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이만큼인 감마 갖다 찾아도 되나요? 상관없다라는 거야. 왜? 파이만큼 간 다음 알파가 나 원래에서 알파가 나 똑같기 때문에 닮음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게 지금 유형 7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형 8번 요거는 올사탕코만 알면 되는 거고 유형 9번은 요것만 설명하면 되죠. 바로 뭐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이게 사실 삼각함수의 거의 핵심 아닙니까?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거지. 근데 이거 증명 엄청 쉬운 거 아시죠? 요거 갖다 증명하면 게임 끝나죠. 요거 갖다가 어딨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거. 여기서 아까 우리 사인이 뭐였습니까?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였어요. 근데 이걸 각각 제곱해서 더하면 결국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아시다시피 삼각함수는 모조리 다 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과 같다. 그래서 바로 R제곱분의 R제곱이 돼서 항상 1이더라 라는 걸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런 것도 배우죠. 선생님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 될 수도 있나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도 1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 이거야. 심지어 탄젠트도 돼요.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분의 1이 탄젠트 곱하기 탄젠트가 1 나올 때도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사인과 코사인이 각각 다르고 제곱했을 때 더해서만 1인데 그럼 이거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같은 각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랑 여기가 같은 각도라는 거지. 너네 마음대로 여긴 15도 넣고 여긴 45도 넣거나 여긴 30도 넣고 여긴 45도 넣거나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잠깐만. 네? 이거 좀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씨, 내가 전화한다 그래. 제가 보낼까요? 일단은 전화하면 돼. N우사 안 받거든요 제가. 예.
그래 저는 그냥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애랑 한 번만 얘기해 봐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뭐야? 아니 위에 1학년인데 이름이 좀 외국에서 온 것 같아서. 이름이 아니요. 두 명은 외국에서 왔는데 이름이 한국 이름이거든. 한 명은 그러니까 이름이 지민이었고 하나는 태연이면 딱 한국에 갔잖아. 근데 지금 본 애가 렐프로랄이었나? 이름이 좀 신기했어. 잠깐만. 최플로렌스. 플로렌스예요. 그럼 이제 부를 때 플로렌스 그죠. 나도 몰라요. 이거. 자, 갈게요. 자, 근데 이제 봐봐. 얘네 둘이 각도가 똑같아야지만이 1인데 이게 가끔 가다가 같은 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인데 1 될 때가 있다. 그럼 얘도 더 디테일하게 써주면 어떻게 써주냐?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라는 거. 그럼 지금 여기만 봐도 같은 각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지. 탄젠트도 똑같아. 근데 탄젠트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곱하기예요. 이 곱하기 유일하게 사인 코사인은 더하기고 탄젠트만 유일하게 곱하기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다른 각도 두 개 넣으면 무조건 사인 제곱은 1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야. 얘도 규칙이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규칙이 사실 어디서 나온 거다? 각변환에서 나온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에는 요 점은 서로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요 점은 서로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왜? 얘를 정확하게 y축 대칭하면 얘란 말이야. 그럼 y좌표는 똑같지만 x좌표만 부호란 말이야. 근데 얘들아, 이 좌표에서 잘 봐. 요 좌표가 x, y고 요 좌표는 마이너스 x, y거든. 근데 제곱해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어차피 음수가 있어도 제곱하면 어때? 똑같거든. 그러니까 같은 값이 같은 사인, 같은 코사인이어도 알파와 베타가 어떻게 들어가면 똑같이 1이냐라고 하면 바로 알파와 베타를 더했더니 몇 도가 되면? 90도가 되면. 왜겠어? 잘 봐. 요만큼이 알파야. 근데 요거 y축 대칭 시켜봐. 그럼 요거 꽝 했지? 그럼 잘 봐. 여기가 정확하게 몇 차이 날 것 같아? 90도만큼 차이 나거든. 그러니까 알파에다 90도 더 가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요게 삼각형이 결국엔 똑같은 모양 나올 거니까 알파와 베타를 더해서 90도가 되면 같은 사인이어도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얘도 똑같다. 얘도 똑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사인 제곱, 뭐 예를 들면 17도가 나왔어. 그럼 얘는 무조건 사인 제곱 몇 도가 나와야 돼? 73도가 나와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1이라는 거야, 제곱하면. 왜요, 선생님이라고 하면 이 73도가 결국에는 90도에서 17도를 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다시 말하면 17도에다가 90도만큼 더 간 게 사실은 이 반대쪽 동경이랑 똑같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여기다 90도 해봐. 107도지. 여기가 107도인 거야. 요렇게가. 이게 107도면 180도에서 107도 빼면 뭐 나와? 73도 나오거든. 그게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이러면 각변환에 의해서 나중에 배울 거지만 90도는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뀐다 이거지. 그리고 17도를 쓴단 말이야. 선생님 그러면 각 사인 코사인 다른데 같은 각도가 들어갔어요. 사인 코사인은 다른데 같은 각도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증명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게 90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야. 우리가 당연하게 너무 쉽게 사인 제곱 1도부터 쭉 가서 2도 쭉 가서 만약에 89도까지 가면 땡큐인 거야. 왜? 무조건 얘가 다 90도가 돼주거든. 그러면 이게 1이 몇 세트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잖아. 1부터 89까지가 몇 개야? 89개. 근데 두 개씩 만나서 계속 1 되니까 1이 몇 세트 나와? 44세트가 나와. 그러면 1이 44세트 나오고 하나가 남는데 그게 그 몫의 다음 거야. 그러니까 결국 사인 제곱 45도가 남는다라는 거지. 그러면 44에다가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인데 제곱하면 2분의 1일 거니까 2분의 1을 더한 답은 2분의 89가 이렇게 구해진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선생님 저게 90도 넘어가 버렸어요.
90도까지 이어서 이번에는 여기서 쭉 가는 거야. 91도 쫙 가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사인 제곱 180도까지 갔어요 라는 거야.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0도, 90도, 180도 이런 것들은 특수각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그 값을 진짜 대입해야 돼. 사인 0은 0, 사인 90도는 0, 그렇지? 사인 90도가 1, 그 다음 사인 180도가 뭐나 마이너스 1 이렇게 찾는단 말이야. 아니지, 0, 그치?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90도를 넘어갈 때는 어떻게 풉니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선생님 저와 얘를요 사인 제곱, 우리 말했잖아. 얘는 1도만큼 갔거든? 거기서 90도만큼 더 간 거야. 1도 올라왔는데 거기서 90도만큼 더 갔다는 거 Y축대칭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면 결국엔 얘도 사인 90도에서 1도만큼 더 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바로 뭐로 바뀌어? 코사인 제곱 1도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제 얘는 얘와 얘가 만나서 1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1부터 89, 91부터 179까지가 한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야. 왜? 1도에다가 90도 더한 거, 89도에다가 90도 더한 179도까지가 한 세트로 계속 1씩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고 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90도, 180도 특수각들은 어때? 우리가 암기한 걸 써먹어야 돼. 뭐 여기다 갑자기 누굴 더한다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180도, 90도, 270도 이런 것들은 특수각이니까 그냥 그걸 외운 거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얘를 각변환해서 앞과 뒤를 만들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요렇게도 찾을 수 있고, 근데 이것도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한 세트, 그리고 여기 두 세트, 이렇게 두 개 나눠서 하자는 거야. 왜? 잘 봐. 91도인데 요 앞에 사인 제곱 179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179도도 엄밀히 따지면 몇 도에다 몇 도 더하면 돼? 뭐라고? 90도 더하기 89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또 다시 각변환 시작하고 각변환 시작해서 또 여기서 한 세트씩 계속 1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또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사인, 코사인이 아니라 같은 사인인데 다른 각도가 들어가도 1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지금 유형 9번을 풀 때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 유형 10번, 유형 11번, 유형 12번까지. 끝났네요. 네. 아니, 각변환을 해야죠. 각변환하면 얘가 뭐 나와요? 사인, 코사인 제곱 1도가 나오고, 얘는 180도에서, 즉 파이에서 1도를 빼는 거니까 얘는 사인 제곱 1도죠. 그럼 이렇게 만나서 1 되죠. 이렇게 또 각변환을 해서 여기서 한 세트, 여기서 한 세트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면 정답이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여기서부터 착착착착착 이렇게 갈래? 따로 구하고 따로 구해서 답 더할래? 요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삼각함수 정의는 뭐 대표 문제도 워낙 너무 되게 평소 했던 정도의 난이도여서 크게 어려운 건 없고, 요것만 하나 찝어주고 넘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프린트 하나 풀고 오늘 잠깐 1, 2분 정도 쉬는 시간 줄게. 347의 디귿 봐봐. 347의 디귿. 아니야. 얘들아, 347의 디귿 보면 내가 뭐 설명하려고 할 것 같아? 분모가 1 더하기 2사코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 1 더하기 2사코는 우리가 알던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을 바꿔야 돼요. 1을 뭐로 바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그러면 결국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사코니까 얘가 무슨 식이 돼버려요?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럼 또 이쁘게 계산이 되겠죠. 여기서 이과 가실 분들은 2사코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일까요? 2사코가 사인 백악 공식이에요. 사인 2세타 공식입니다. 2사코, 코코사사, 사코코사. 요게 이제 나중에 내가 너네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야, 사인 30도가 몇이야?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죠. 근데 내가 너네들한테 야, 너네 외운 걸로 말고 사인 60도가 뭔지 찾아봐 라고 말하는 거야. 외운 거 말고. 왜 찾냐면 요거가 곱하기 2 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각도가 2배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백악공식이라고 해요. 사인 2사코라고. 2사코라고. 그럼 잘 봐. 얘가 결국 2사코거든요.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사인 30도가 몇이죠? 2분의 1. 코사인 30도가 몇이죠? 곱하기 2 해볼까요? 뭐 나오죠? 사인 60도 나오죠. 이렇게까지 아니죠. 어떤 거요? 아니, 공식이라고요. 지금 그냥 하나 여담 보여드린 거예요. 사인 세타를 알 때 사인 2세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얘 갖다가 사인 2세타.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내가 야, 사인 15도가 뭐야? 그럼 너네들은 반대로 사인 30도를 찾아서 찾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사인 15도를 알면 사인 30도를 구할 수 있거든. 그건 나중에 저 미적분 2 할 때 배우세요. 미적분 2에만 나옵니다. 미적 2에서 우리 삼각함수 백악공식, 삼백악공식 이렇게 2개 배울 거예요. 3배도 있어요. 백악이 있고 삼백악공식이 있어요. 자, 일단은 영상은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 조용히 1, 2분 정도만 쉬세요.